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 한 남자가 눈 내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해고 통지서 한 장. 집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갑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두 아이가 겨우 2만 원으로 산 작은 선물을 들고 눈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안에 들어있던 한 문장이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호라는 남자입니다. 그는 작은 중소기업 공장에서 15년째 일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가족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아내 수지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집의 기둥이라고. 정호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정호가 다니던 회사는 3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언제 해고 통지를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분기도 실적이 안 좋대. 구조조정 들어간다는 소문도 있고. 정호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자기만큼은 괜찮을 거라고 15년이나 일했는데 설마 자르겠냐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설마 연말에 사람을 자르진 않겠지. 아무리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12월 23일 오후 4시였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전 직원을 공장 앞마당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가 떨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호 씨. 정호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을 떨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장이 건넨 종이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24일부로 고용계약을 종료합니다. 정호는 그 종이를 받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사무실로 돌아가 자신의 책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 이제 내일부터는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사장실 문을 두드리며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한참 후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개인 물건이라곤 낡은 머그컵 하나와 아이들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 재훈이와 유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월급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215만 원. 거기서 대출 이자 8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전기세, 가스요금, 통신비, 관리비까지 합치면 13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남는 돈은 고작 15만 원. 그나마도 쌀과 반찬을 사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정호는 어두운 표정으로 회사 뒷문으로 나섰습니다. 직원 주차장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엉덩이를 찔렀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담배 한 개비조차 살 여유가 없었기에 그저 차가운 공기를 연기처럼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도 못 사주겠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얼굴을 보고 들어가지?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아름다운 눈이었지만 정호에게는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선물 상자를 안고 있었고 누군가는 케이크 박스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들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10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아내에게 어떻게 말하지?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하지?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띠디딕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두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다. 첫째 아들 재훈이가 정호의 다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둘째 딸 유나도 뒤따라와서 매달렸습니다. 정호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딸 보고 싶었어.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유나가 종이 한 장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 썼어. 선생님이 제일 잘 썼다고 칭찬해줬어. 아빠도 읽어봐. 정호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작은 편지를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아빠한테 비싼 선물 사달라고 쓴 건 아닐까? 로봇이나 인형 같은 걸 달라고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유나의 반짝이는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색연필로 그려진 산타 그림 옆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저는 유나예요. 저는 선물 필요 없어요. 우리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아빠가 웃었으면 좋겠어요. 아빠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정호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었기에 울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도 자기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나도 썼어, 아빠. 재훈이의 편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저는 재훈이에요. 저도 장난감 같은 거 안 받아도 돼요. 우리 아빠가 매일 늦게 들어와요. 엄마가 말했는데 아빠가 우리 때문에 열심히 일한대요. 아빠 좀 쉬게 해주세요. 정호는 두 편지를 들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돼. 조금만 더 버텨. 그날 밤 정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 수진이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가 전부였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평소 같았으면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호는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하지만 그 말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깊은 슬픔. 하지만 수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아이들을 재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책상에 머리를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수진이 들을까봐 입을 손으로 막고 흐느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정호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수진이 물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인데.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일찍 들어올게. 하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선 정호는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 안에서 정호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회사 근처 역에서 내렸지만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4,5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아까운 돈이었지만 앉아있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이력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45세, 고졸 학력, 특별한 기술 없음. 구인 사이트를 뒤져봤지만 나이 제한에 걸리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카페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자리가 필요해서요.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정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거리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거리마다 트리가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선물들을 들고 행복한 얼굴로 걸어 다녔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공원 벤치로 향했습니다. 공원은 한산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호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자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정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언제 와요? 아이들이 기다려요. 정호는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만들려 애썼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수진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조심해서 와요. 전화를 끄는 정호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가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는 재훈이와 유나가 엄마 몰래 작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유나의 방문을 닫고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유나야, 우리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 유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밥도 잘 안 먹고 맨날 한숨만 쉬어. 재훈이는 며칠 전부터 눈치챈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아빠는 먹지도 않고 반찬을 아이들 그릇에 자꾸 옮겨 담곤 했습니다. 새 신발을 살 때가 됐는데도 계속 밑창이 다른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간식을 고를 때도 예전처럼 마음껏 고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요즘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에 부엌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출 이자, 이번 달 어떻게?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재훈이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아. 유나는 큰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오빠,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우리 아직 어린애잖아. 재훈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한테도 돈이 좀 있잖아. 저금통에 모아둔 거. 그걸로 아빠한테 선물 사드리자. 크리스마스 선물. 유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아. 그거 좋은 생각이야. 두 아이는 방에서 저금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훈이의 저금통은 로봇 모양이었고 유나의 저금통은 토끼 모양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용돈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설날 세뱃돈, 생일 선물로 받은 돈, 심부름비로 받은 돈. 모두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저금통을 뒤집어 동전을 쏟아냈습니다. 바닥에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까지. 재훈이가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500원이 25개, 100원이 42개. 계산기로 두드리며 합계를 냈습니다. 전부 합쳐서 23,500원이었습니다.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살 수 있을까? 유나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거, 따뜻한 거. 두 아이는 동전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재훈아, 유나야, 어디가? 수진이 물었습니다. 재훈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편의점 갔다 올게요. 곧 올게요. 두 아이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두 아이는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작은 마트였지만 아이들에게는 큰 백화점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훈이가 봉투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아빠한테 가장 좋은 선물을 사야 해. 근데 뭘 사야 할까? 유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빠가 요즘 춥다고 했어. 손이 차갑다고 했어. 그럼 따뜻한 거 사주자. 두 아이는 마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옷 코너로 갔습니다. 목도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8,000원이야. 근데 좀 얇은 것 같아. 유나가 다른 목도리를 가리켰습니다. 오빠, 이거는? 그건 12,000원이었지만 더 두꺼워 보였습니다.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이거 사자.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 다음은 양말 코너로 갔습니다. 겨울용 두꺼운 양말이 3켤레에 5,000원이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아빠 양말 구멍 난 거 봤어. 이거 사드리자. 장바구니에 목도리와 양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손난로 코너로 갔습니다. 일회용 손난로가 10개에 3,000원이었습니다. 재훈이가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사드리면 아빠 손 안 시릴 거야. 이제 남은 돈이 3,500원이었습니다. 유나가 과자 코너를 가리켰습니다. 오빠, 아빠는 초코파이 좋아하잖아. 저거 사드리자. 초코파이 한 상자가 3,000원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500원.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포장지랑 카드 만들 거 사야 해. 문구 코너로 갔습니다. 색종이 한 묶음이 300원, 풀 한 개가 200원이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원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선물 준비하니? 재훈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아빠 드릴 거예요.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효자네. 아빠가 좋아하시겠다. 계산을 마친 두 아이는 무거운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뭐 샀어? 유나가 얼른 가방 뒤에 봉투를 숨기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샀어요. 그냥 구경만 했어요. 수진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유나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선물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재훈이가 색종이를 펼쳤습니다. 유나가 가위를 들고 신중하게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손이라 선이 삐뚤빼뚤했습니다.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정성껏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두 아이는 1시간 넘게 선물을 포장했습니다. 목도리는 빨간 색종이로 감쌌습니다. 양말은 파란 색종이로 감쌌습니다. 손난로와 초코파이는 함께 노란 색종이로 감쌌습니다. 풀이 삐져나오고 테이프가 구겨지고 모양이 이상했지만 그래도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가 하얀 종이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유나가 크레파스로 하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글씨를 썼습니다. 재훈이가 먼저 썼습니다. 아빠, 우리가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유나도 옆에 썼습니다. 아빠는 우리한테 최고의 선물이야. 그리고 맨 아래에 함께 썼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재훈이, 유나 올림. 카드를 다 쓰고 나니 두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거 보면 분명히 웃으실 거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아빠 오늘만큼은 꼭 웃게 하자. 두 아이는 선물을 상자에 넣고 리본까지 묶었습니다. 서툴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8시. 정호는 여전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빈손으로 돌아가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주변은 어둑어둑해졌고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공원에는 정호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송이 몇 개였지만 점점 굵어지고 많아졌습니다. 크리스마스답게 하늘은 아름다웠지만 정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눈송이가 그의 어깨에, 머리에, 무릎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그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눈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겨울은 견딜 수 있을까?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나는 가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걸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정호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렸습니다. 아빠, 거기 있어요? 정호가 놀라 뒤돌아보니 두 아이가 눈을 밟으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재훈이와 유나였습니다. 두 아이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상자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급히 일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훈아, 유나야. 너희가 왜 여기? 아이들 앞에서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유나도 헉헉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왜 여기 있어요? 집에 가요. 정호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재훈이가 아빠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유나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는 서툴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서툼 속에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가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빨간 색종이로 감싼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카드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우리가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아빠는 우리한테 최고의 선물이야.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재훈이, 유나 올림. 그 순간 정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빠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재훈이가 자신들이 산 목도리를 꺼내 아빠 목에 둘러줬습니다. 유나가 손난로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재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돈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아빠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없어도 돼요. 우리한테는 아빠가 제일 좋은 선물이니까요. 유나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우리 집에 가요. 엄마도 기다리고 있어요. 정호는 아이들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유나야. 사실 아빠가 회사에서 잘렸어. 크리스마스 선물도 못 사줘서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해. 하지만 아이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우리 알고 있었어요. 유나도 말했습니다. 아빠가 힘든 거 알았어요. 그래도 아빠는 우리 아빠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니까요. 정호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들이라는 것을. 직장을 잃고 돈이 없고 미래가 불안해도 괜찮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있는 한 자신은 여전히 부자라는 것을.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공원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호는 두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집으로 돌아와 소박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수지는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해고된 것, 숨겼던 것, 두려웠던 것. 수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함께 이겨내면 돼요. 비록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도 치킨도 근사한 음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라면 한 냄비를 끓여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준 목도리를 목에 두른 정호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아이들도 수진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 어느 크리스마스보다 따뜻했습니다. 선물이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사랑이 있었기에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네 식구는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신문 배달할 수 있어요. 친구 형이 하는데 저도 도울게요. 유나도 말했습니다. 저도 용돈 안 쓸게요. 다 모을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파트타임 일 알아볼게요. 우리 함께 힘내요. 정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정호는 일찍 일어나 구인 사이트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호가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김정호 씨 맞으십니까?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김정호입니다만. 누구시죠?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태산산업인사부장 이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산산업은 지역에서 꽤 알려진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정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이민수 부장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공원에서 찍힌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정호, 그리고 두 아이가 달려와 선물을 건네는 장면. 세 사람이 껴안고 우는 장면, 그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민수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이 어젯밤 지역 뉴스에 소개됐습니다. 추운 날 아빠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는 두 아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보여준 가족이라는 제목으로요. 저희 사장님이 이 영상을 보시고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어젯밤 공원의 모습이 뉴스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민수 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는 아버지라면 분명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일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정호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요? 정말입니까? 이민수 부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 면접과 절차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월요일에 한번 회사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정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이민수 부장은 따뜻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이들이 만들어준 기적입니다. 좋은 아버지시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문을 닫은 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순간이 아이들의 그 선물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은. 수진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누가 왔어요?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CCTV에 찍힌 것, 뉴스에 나온 것, 그리고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 수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훈이와 유나도 달려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정호는 두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너희들이 아빠를 살렸어. 너희들 덕분에 아빠가 새로운 기회를 얻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빠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기적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호는 깨끗하게 다림질한 셔츠를 입고 태산 산업으로 향했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사장은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호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이 참 예뻐 보이던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건 아버지가 평소에 얼마나 잘해줬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정호는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인사부에서 바로 채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는 이전 직장보다 조금 더 나았고 복지도 좋았습니다. 정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도 한 마리 샀습니다. 돈을 쓰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오늘만큼은 괜찮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어떻게 됐어요? 정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합격했어. 다음 주부터 새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함께 치킨과 케이크를 먹으며 늦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회사에 합격한 게 아니라 이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라고. 4년이 흘렀습니다. 정호는 태산 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에게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재훈이는 이제 11살이 되었고 유나는 9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정호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원하던 축구공과 유나가 원하던 인형을 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은 함께 트리를 꾸몄습니다. 트리 밑에 선물들을 놓으면서 정호가 말했습니다. 재훈아, 유나야. 아빠가 너희한테 해줄 말이 있어. 두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정호는 4년 전 공원에서 받았던 그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툴게 포장된 하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상자였습니다. 정호는 그 상자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4년 전에 너희한테 받은 이 선물 기억나니?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선물이 아빠 인생을 바꿨어.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하지만 너희가 준 이 작은 선물이 아빠에게 용기를 줬어. 사랑을 깨닫게 해줬어.
그리고 진짜 기적을 만들어줬어. 정호는 두 아이를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야.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가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유나가 아빠 볼에 뽀뽀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지금도 최고예요. 그날 밤 가족은 함께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4년 전 눈 내리던 공원에서의 기억. 그 추웠던 날, 하지만 사랑으로 따뜻해진 그날. 정호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아이들에게 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빠의 인생을 살린 건 너희들이라고. 가난과 실직, 한 가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던 절망의 순간.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은 그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23,500원으로 산 작은 선물, 서툰 포장과 삐뚤빼뚤한 글씨.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진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인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돈, 명예, 직장, 집.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진짜 보물입니다. 정호가 깨달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온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도 분명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줄 기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